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페이스북 연설로 자국의 국민들에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군 시설을 타격하기에 민간인들에게는 피해가 없겠지만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었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어지럽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에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오늘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각에 또 급등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현재 전쟁에 대한 이슈로 불안한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모두 2%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에 최저가 기록을 했죠. 상해 지수도 1%가 넘는 하락세, 항생 지수는 4%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죠. 현재 2.7%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264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개인만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5,578억 원, 외국인은 6,900원, 현재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 종목, 현재 전 종목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결국 42만 원 선까지 붕괴가 된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100조 원 밑으로 넘어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낸드 시장에서 1분을 제치고 사실상 2위 자리에 올라섰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현재 4%가 넘는 낙폭 보여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1.56%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2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전 종목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최근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이어나가게 되면서 시가총액 50조 원 붕괴가 됐다라고 하죠. 현재 30만 원 선도 위험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죠. 현재 3% 넘는 낙폭 보여지고요. LG화학과 삼성 SDI도 현재 6%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3%가 넘는 낙폭 보여집니다. 850포인트 붕괴가 되면서 현재 84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관이 매도폭 많이 축소해줬는데요. 현재 29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1,884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에서 5위 종목 전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약한 모습인데요. 정부가 레키로나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낙폭 보여집니다. 또 전일 반등 나왔던 게임주들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또 하락 전환을 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6위에서 12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종목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현재 3%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죠. 첨보 현재 5%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7% 넘게 빠지면서 영향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상승폭 확대하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에너지 관련주들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빅텍은 전자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마찬가지로 전쟁에 대한 이슈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IT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자회사인 한국금거래소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락폭 키워나가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T큐브 실적 감소로 오늘 장중 신저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큐라클은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자료 부족의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낙폭 키워나가고 있고요. 캐리소프트와 엔캠은 아쉬운 실적 발표로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중앙에너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이 이제는 무력 충돌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선언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36,0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이오 FDNC가 있습니다. 식물 세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상장 첫날인 어제 공모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에서 장 마감을 했는데 이튿날인 오늘도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15%대 낙폭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은 재료 소멸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저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 주목해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해봐야겠죠.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전문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이슈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특징주 분석과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부분들은 현재 그 섹터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우려했던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전면전 침공 부분들이 이제 좀 됐고요. 군사작전이라는 미명하에 어떤 그 전쟁이 좀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이제 피날레 저점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보시다시피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다 3중 바닥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슈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천연가스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대거 이제 상승을 이제 해줬는데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 GSE, 대성에너지, 중앙에너지들이 이제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자산주 저평가 자산주 인식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그다음에 오늘 큐로홀딩스, 최근에 알파홀딩스까지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운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류 병목 현상 때문에 해운주하고 조선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연결돼서 흥하해운,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강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관심주, 특징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좀 알아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첫 번째 부분들은 현재 이제 대성산업입니다. 제가 원고를 넘겨줄 때만 해도 오전에는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했는데 오늘 이제 추가로 이제 급등했고요. 물론 지난번에도 이제 대성산업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아무튼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접근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그 팜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자주 언급을 드렸던 종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은 이제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상승과 조정.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닥에서는 항시 쌍바닥을 보여주고 가는 것들. 그다음 두 번째에서는 절반을 좀 조정받고 가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N자형으로 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수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는 현재 출렁출렁 하더라도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슈팅이 나와줬던 그런 내용인데 조정이 있으면은 한 번 더 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 부분들은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SH 에너지화학도 이와 비슷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 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인데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면은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된 석유 관련된 부분들은 피크를 좀 거의 쳤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부분이죠.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신규로 관심을 가져도 될 어떤 시장의 특징주 중에서 좀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은 엘컴텍
어떤 차트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번 크게 급등 조정,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고점 가려다가 이제 계속해서 행보하다가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돌파를 좀 시도를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엘컴텍 같은 경우는 막 현재 알다시피 이제 몽골 자회사 통한 자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금 관련, 석탄 관련, 이런 히토류 관련된 그런 모멘텀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눌림목 오면은 이제 매수 관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지수 관련 성장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주성엔지닝이 시장하고 거의 반대로 가거나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성엔지닝 알다시피 이제 반도체 관련, 디스플레이 관련, 태양전지 관련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장이 돌아서는 어떤 부분들의 선행적으로 먼저 움직여주는 종목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성엔지닝도 이제 눌림목, 석임수 음목 하루 이틀 정도가 되면은 현재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주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오전에 연고를 넘겨줄 때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오후에 대거 급등을 해서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요. 자, 오장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현재 추천주 기존의 이제 관심주 중에서 리뷰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S중공업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SS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다중바닥을 형성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인데 급락에서 현재 반등 땅바닥을 형성을 했고 다시 항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바닥을 형성하면은 정고점 돌파 안착 이런 부분들 눌림목 이런 부분들이 항시 나와준다겠죠. 네. 현재 오른쪽에 보시면은 거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바닥 그리고 땅바닥에 층이 있으면은 항시 돌파와 안착 그리고 간다 이게 기본 공식에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시 이런 부분들의 이제 공식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서 보면은 전형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출발의 이제 캔들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상승 삿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항시 현재 중심 위쪽에서 숨고르기를 해주면은 5일 이내 또는 5일째 급등을 한다. 그래서 신규로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페노션도 제가 요거는 이제 페노션도 얼마 전에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해운주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주는 부분도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도 한번 이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을 현재 이제 돌파를 했고 숨고르기를 해주고 꾸준하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오늘 새롭게 이제 그 관심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이지홀딩스입니다. 오늘 팜솔이 급등한 거 보셨죠? 근데 이지홀딩스 부분들은 바로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지홀딩스의 자회사가 마니커, 정다운, 현재 닭고기, 오리고기 관련이죠. 그 다음에 팜스토리도 현재 자회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는 중간 지주회사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지주회사는 이지홀딩스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주회사 성격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들은 자회사가 투자한 회사가 현재 그 중에 하나가 뉴로보 파마시티컬스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코로나 임상을 하고 있는데 현대바이오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니클로사마이드와 같은 약물 기전입니다. 근데 임상 이상을 좀 하고 있는데 진척이 좀 많이 없던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조만간 어떤 소식도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인으로 보더라도 2,600원은 너무 싸다. 전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차트로 보면은 한번 급등 조정 그러죠. 그 다음에 반등, 그 다음에 행보의 끝자락, 그 다음에 오늘 상승 삿바형 모든 조건들이 갖춰졌죠.
2, 3일 내에 급등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강력 추천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잠깐 주봉의 형태를 보더라도 완전하게 이제 저평가가 돼 있던 뭐 그런 상황, 월봉의 형태에 대해도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재 팜서리에 이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급등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리뷰와 공략주까지 새롭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임상현 위원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더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임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전이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5조 8,061억 원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기업계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의 핫한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한 테마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분이 함께해 주십니다. 오 핫해 오늘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계속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결국엔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사실상 전면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지금 2650선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아침 모멘텀 투자 레터를 통해서 1차 마지노선을 코스피 2670 그리고 코스닥 850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 마지노선은 지난주 그리고 2주 전부터도 저녁 방송을 통해서 적어도 이 수준을 1차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전 저점 구간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하락은 조금 객관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좀 드려왔습니다. 오늘 이 2670선과 코스닥 850선이 조금 이탈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도 1,000억 원을 넘어서 1,700억 원까지 좀 확대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렵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차트 흐름에서 보듯이 코스피는 2642포인트를 지지해주고 다시 이 구간에서는 추가 확대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아도 850포인트를 일부 이탈은 하긴 했지만 847포인트에서는 다시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 WTI 그리고 브렌트유 모두 다 좀 상승을 해주었고요. 금값 그리고 달러 지수, 원달러 환율도 1,200원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지수를 보고 그리고 시장을 대응을 할 때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얼마만큼 탄탄한가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시고 그간 1월 말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 종목 수 줄이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전쟁이 발발을 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에 있어서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가장 최우선시에 두시고 내가 버려야 할 종목인지 가져가야 할 종목인지 지수가 3,000, 지수가 2,800, 지수가 2,600 어디에서 멈출지 모르는 와중에 하다가 지금까지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내가 가져갈 종목과 가져가지 않아야 될 종목에 대한 구분은 뚜렷이 하시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반복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뉴스들이 바다 건너서도 오고요. 여러 통신망들이 워낙 빨라져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뉴스들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궁을 공격을 했다.
그리고 키예프에서 폭음이 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엄청나게 많이 뉴스로 좀 쏟아지기는 했는데요. CNN에서 이곳 중심으로 폭발음이 일어났고 그런 지도들을 좀 공유를 함께 해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팩트 체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국제 유가와 그리고 금 가격을 중심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이제는 대응의 구간보다는 나의 멘탈과 심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계좌의 손실률의 확정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지켜갈 수 있는 정신력이 남아있는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나의 멘탈 그리고 나의 계좌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탄탄한 멘탈로 이 시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사실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들어와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침공을 하면 우리도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유럽에 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져 왔지만 결국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을 넘어서 북쪽에서도 남쪽 항구에서도 폭발음이 들려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재를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뿐 현재 전면전 또는 미국과 유럽, 나토 군대, 러시아나 중국군의 대결 구도로는 아직 군사적 충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서 나의 멘탈을 지켜가자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멘탈을 지켜가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그래도 좀 이겨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 하나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를 무력화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핫한 테마, 오핫해 어떤 테마 준비하셨을까요? 아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핫한 테마. 코로나19, 해운과 에너지, 그리고 폴더블 폰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시장의 이런 상황보다도 이렇게 핫한 테마를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는 지금 국내 신규 확진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해운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 에너지주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더블 쿠폰까지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코로나 테마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시장의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고 하지만 시장을 전반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전쟁 발발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이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유럽 그리고 미국 등지를 보았을 때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미 정점을 지나서 굉장히 하락 추세가 나왔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본다면 국내 우리나라가 이제는 오미크론 확산의 글로벌 최고점을 좀 찍어가고 있는 확진자 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관련 테마의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 그리고 신속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미크론의 감기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비약과 관련된 제약 기업들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는 타액, 입안을 헹구어서 가글을 통한 진단키트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일동제약 있을 수 있고요. 녹십자 MS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PHC도 상승 이후에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경남제약 그리고 서울제약, 현대바이오 까지도 관련주들이 있으나 윗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고 우리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시장 투심 악화가 나왔기 때문에 테마주를 능숙하게 하시는 분들, 대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테마에 따라서
치고 빠지는 전략들, 그리고 전면전으로 확산된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의 잔존에 있기 때문에 차트상 너무 위험한 구간, 그리고 앞산에 맞아서 매물출회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하나하나 보셨을 때에 그 기업의 실적, 그리고 이 테마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도 지속될 수 있을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운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글로벌 공급난이 더 가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운, 조선 관련된 업종에서의 주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까지 도달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가스, 에너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나왔습니다. 해운 쪽을 본다면 흥하해운, 그리고 HMM, 펜오션까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종목들이 이제 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윗꼬리를 지속해서 달아주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상한가에 잠겨있는 모습이고요. 휴로홀딩스, 그리고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나 SK가스, 그리고 효성 OMB까지도 관련된 종목들로 지속적으로 관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에 잠긴 종목이 내일 또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보셨을 때에 보유자분들께서는 풀리는지 풀리지 않는지, 윗꼬리를 다는지 달지 않는지, 그리고 직전에 있었던 고점과 거래량까지 모두 다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내가 오늘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 테마주에서 내가 수익을 거두실까, 그 부분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테마성 성격 그 안에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확인되는 기업들을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사실 지금과 같이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고 글로벌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강력하게 믿고, 그리고 그만큼 공부가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멘탈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폴더블 관련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폴더블 출하량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폴더블 출하량이 19년도 50만 대, 20년도 300만 대, 21년도 860만 대까지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1640만 대까지 전년 대비 90%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섹터이죠. 삼성 갤럭시 22, 그 중에서도 펜이 들어가 있는 울트라 모델에 있어서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에 이어서 애플도 폴더블 폰 시장 진출하겠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폴더블 폰 관련된 산업의 서플라이 체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폴더블 폰 모델로 자리를 잡았고요. 관련된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 여전히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1차 벤더들에 있어서 실적 기대감들, 지난해에도 한번 이 폴더블 섹터, 스마트폰 섹터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었습니다. 파인테크닉스나 인터플렉스나 KH 바텍이나 세경하이테크, BH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이러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꼭 체크를 하신다면 펀더멘털이 확인되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에 이 기업의 펀더멘털들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의 계좌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꼭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펀더멘털, 실적, 개선성, 올해보다 더 좋아질 내년,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질 실적, 이런 것들을 꼭 명확한 기준으로 삼고 버티실 종목과
버티지 못할 만한 종목을 구분해 놓으셨고 2월달 내내 그러한 대응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하락에서도 나의 멘탈을 지켜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에서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핫한 테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이런 투자 심리는 좀 악화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금리와 실적,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PBR, PBR, 멀티플 등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도 주식시장, 투자에 있어서 이 시장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장에서 수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노력한 만큼 운이 좋으면 그 이상의 수익도 거둘 수 있고 어떻게 본다면 내가 조금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미리 손절하거나 아니면 최저점에서 그때 나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지였구나라고 후회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미리미리 내가 현금화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후회가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 사실 비합리적인 요소들도 있을 수 있고 주제를 넘어선 이 투자자로서 또는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측을 해야 하고 뉴스와 자료를 종합해서 전망을 드려야 하는 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균형과 견제라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비교적 조금 개인의 선택에 이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장기 집권 체제의 국가의 경우 통치자의 결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좀 바뀔 수도 있는 변수가 있지만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와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러시아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푸틴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무언가 살펴보려는 노력 또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사실 일어났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벨라루스군과 연합해서 북쪽에서도 폭발이 일어나고 있고 남부 오데사 지역에서 항구를 점령하는 일까지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군이나 미군과의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했으면 벌써 일어났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군사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접했을 때에 아무리 깊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닥 전 저점 구간에서의 추가 하락은 가격적으로 조금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2600선 기준으로 전 저점보다 깊은 가격 조정은 이쯤에서는 그래도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무리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 와중에 미군과 나토, 유럽 관련된 군사력과 이 러시아 군사력과의 충돌이 지금까지는 나고 있지 않은 모습들을 보았을 때 깊은 가격 조정보다는 현 구간에서의 빠른 조정 그리고 마무리 수순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간 매일 아침 약 7년여 시간 동안 아침 휴양을 스스로 글을 쓰면서 정리를 해보았을 때 주말을 이용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소식들이 시장에 전해졌던 경험적인 것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번 금요일을 저점의 한 포인트로 한번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기업의 펀더멘털을 확고하게 믿고 확인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는 나의 계좌에서 그리고 나의 눈앞에서 심리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관찰하시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 그리고 전해져 오는 여러 뉴스들을 너무 성급하게 보고서 나의 계좌에 반영하시기보다는 모든 팩트체크를 다 하신 이후에 결정하셔도 그렇게 늦지 않는다. 이미 미사일은 쏘아졌고 총성은 울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섣부른 대응하는 것이 조금은 악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 주의사항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이성적 판단이 중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허반석 위원님의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의 핫한 테마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수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이 시장 점검 관계 특징주 분석도 도와주고 계시죠?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속보로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관한 상황을 지금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특징주와 분석까지 도와주시죠. 네, 자, 어제도 오늘도 제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저는 어차피 시장을 그렇게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시 재차 빠질 거라고 설 명절 전부터 이미 얘기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빠지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쟁 이슈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보다는 일단은 버티는 게 맞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전부터 해서 시장이 빠질 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던 거고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 시작된 이후에서도 반등이 나오면 3, 4주 정도의 반등이 된 이후에서 빠질 것이다.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제대로 지수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세게 반등이라는 반등을 제대로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일부 테마주들만 강하게 움직였고 아직도 대부분의 종목들은 빠졌던 폭에서 뭐 3분의 1이라든지 뭐 이렇게 반등다운 반등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억울하죠. 근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저 전쟁 이슈 때문에. 일단 제가 이제 확인했던 부분들은 일단 뉴스에 대해서 그게 정말 사실이냐라는 부분인데, 계속 그 우크라이나 키예프 수도에서 뭐 폭발음이 들렸다더라라는, 그러니까 하드라라는 그런 소식에 대해서만 이제 전하는 부분들만 있고요. 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가 나온 부분은 없어요. 그래도 뭐 계속 뉴스가 나오니까 뭐 마지막으로는 뭐 그 1시 부근하고 그다음에 2시 부근에 나왔던 기사로는 그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이제 침범을 했다, 뭐 넘어갔다, 뭐 이렇게 침범까지 하는 상황과 그다음에 뭐 항구로 항구 쪽으로 이제 집결해서 뭐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유튜브 여러분 보다 보면요, 그 우크라이나 키예프 수도 실시간으로 광장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키예프 그 캠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비추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거기 영상들을 보면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신호등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아까 1시서부터 계속 봤는데요. 아까 12시, 1시부터 계속 봤는데 그냥 아직 그렇게 평온하다는 느낌이지 별다른 징조는 없거든요. 과거 이제 막 그 전쟁 상황이 있을 때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라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막 그런 이제 급격한 뭐 그런 상황은 없고, 다 뉴스로는 막 지금 막 엄청나게 막 뭐 피난민이 낳는 것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그런 기사는 없는데 느낌만 전하면은 뭐 뉴스로서는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막 폭발을 하고 막 뽀쩍뽀쩍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평온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이거를 오늘 미국 시장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를 또 보면은 뉴스들이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나올 때에서는 우리나라 코스피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빠졌었어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근데 그 이후에서도 1시 이후에서도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안 좋은 뉴스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나스닥 선물도 더 이상 급락하지 않고 코스피도 급락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자, 오늘 종목들이 빠졌죠. 정말 전쟁 상황으로 그게 정말 우려가 돼가지고 뭐 3차 대전이 벌어질 것처럼 그런 악재로 떨어진다 그러면 종목들이 오늘 대부분 다 10% 이상 빠지거나 하한가 가는 애들도 꽤 많이 나와야 될 텐데, 하한가 들어간 종목 일단 코스닥에는 한 종목도 없고요. 코스피도 없습니다. 하한가 들어간 게 없고요. 그다음에 20% 이상 폭락해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잘 안 보일 거예요. 대부분이 한 4% 정도 빠져 있죠. 뭐 잘 버틴 애들은 플러스인 애들도 있겠지만
물론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이 무지하게 강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2% 빠진 거면 잘 버틴 거고 4%가 평균 정도인 것 같고 정말 많이 빠진 애들도 있긴 있지만 뭐 20% 이상 폭락하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여기 대형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소형주들 섹터들 빠져있는 흐름들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 평소에 그냥 조정받을 때 나왔던 정도 수준이지 이게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전면전이 펼쳐져가지고 급락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늘상 이 정도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받을 때 나오는 흐름들이라 그래서 요거는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큰 폭으로 폭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나스닥 선물도 좋지는 않아요. 유럽 선물도 당연히 안 좋을 거고요. 안 좋긴 하지만 미국 시장이 한 방에 빠질 때에서는 10%도 빠집니다. 만약 진짜 전쟁 이슈라면 오늘 미국 시장이 8%, 10% 정도 빠질 겁니다. 그렇게 빠지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급락하겠구나 생각하고 내일 아침서부터 손절을 감행을 하면 되겠지만 아직 미국 시장이 뭐 8%, 10% 빠진 것도 아니고 미국 시장 나스닥 다우 뭐 한 2% 정도 빠지는 수준들은 뭐 1년에도 뭐 몇 번이 아니고 한 수십 번이 있죠. 그러니까 2% 빠지는 정도는 자주 있는 정도니까 너무 거기에 겁을 내가지고 종목들을 지금 당장 손절하기에는 좀 아직은 아니지 않나.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시장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지는 않지만 이 악재에서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악재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투매보다는 조금 더 지수를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지수의 전저점 자리 지금 물론 장중에 2665 이길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일본 시장도 그렇고 뭐 다 빠지다 보니까 뭐 선물 흐름도 안 좋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시장도 장중에 깨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깨진 거는 잘 버틴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빠진 거라면. 그래서 여기 전저점 자리가 이제 2600 바로 코앞에 있으니 이왕 만약에 손절을 감행을 한다라 그러면 내일 시장을 확인을 하고 2600 얼마 안 남았거든요. 48포인트 깨질 거면 한 방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고게 깨지면은 손절을 감행을 하되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게 이 이슈가 며칠 정도 지나면은 조금 사그라들거나 좀 지나가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 어쨌든 기다려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다라는 좀 느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좋았는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전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얹혀서 더 빠진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던 거 뱉어내고 뭐 하여튼가 그래서 더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장중에 5%, 6% 정도면은 어제 올라간 게 좀 있는 애들은 좀 그래도 빠져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게 있는 애들은 못 올라가고 떨어진 애들이 억울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잘 버텨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전저점 자리를 깨겠죠. 뭐 분위기상으로는 깨겠는데 깨는 건 깨더라도 살짝 깨놓고 꼬랑질 달아놓고 뭔가 좀 올라가려는 그런 느낌을 좀 준다 그러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모양은 오늘 그냥 뭐 다우존스, 나스닥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완전히 그냥 패닉으로 그냥 박살나는 거. 그것만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 정도만 빠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치지만 뭐 빠지면 또 올라가는 게 또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은 빠지면은 또 금방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적당히 빠져야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적당히 빠지면서 눈치 보고 있다가 미국 시장 반등 나올 때 그때 이제 반등 나오면 거기서는 이제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거나 좀 현금화 대응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까지는 버티셔도 그게 맞지 않나 버티시는 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많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강해요. 이슈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아니면 그다음에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일부 종목도 오늘 잘 움직이다 밀리긴 했지만 움직이는 애들은 좀 움직이고 있었죠. 장중에서도. 근데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인 쪽은 바로 에너지 관련주, 중앙에너지, 뭐 흥구석유, 그 다음에 뭐 극동유화, 뭐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이쪽인데 흥구석유부터 제가 한번 이거를 분석을 해드리자면
어제까지는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요게 안 움직여서 조금 상투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고점 있는 종목들 조심하시고 가는 것만 가니까.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중앙에너지, GSE, 그다음에 대성에너지 요 정도만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순환매가 나왔어요. 하도 이슈가 그 러시아에서 이제 전면전이다라는 얘기가 아침서부터 계속 흘러나오면서 뉴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흥구석유, SK가스, 극동유와 대성산업까지 도시가스 관련주하고 그 LPG 관련주들이 모조리 다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유가 될지 몰라도 떠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어제는 중앙 에너비스를 설명해 드렸죠. 이런 애들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이쪽들이 움직이게 될 거다. 그래서 대성산업. 그래서 저는 사실 대성산업을 봤던 건데 흥구석유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순환매가 지금 나온 상황이 나왔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그 다음에서는 이제 곡물 관련주들도 아직 못 움직였습니다. 걔네들도 움직일 수 있고요. 전쟁 나면은 이제 곡물 식량 부족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유럽의 가장 큰 곡창지대 그 다음에 그 식량 창고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제 그 뭐 옥수수, 밀 그다음에 뭐 모든 농산물 가격도 상승한다고 농업 관련주들이 순환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쟁 테마주들도 순환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오늘 이쪽 애들만 좀 움직였는데 강한 거는 인정하지만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게 움직인다는 건 전쟁이 나야 움직인다는 건데 전쟁이 안 났으면 해서 저는 더 이상 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도 사지 마시고 일단은 따라붙지 마시고요.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보유한 자들 간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조정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을 수 있죠.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슈는 그 네온가스 이슈 때문에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날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떨어졌는데 걔네들로 떨어진 이유가 고순도 네온가스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에 사용이 되는 이제 고순도 네온가스가 우크라이나의 그 생산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지금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발생을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뉴스로는 지금 무력 충돌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하고 전면전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다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네온가스 차질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생산 업체들한테는 이제 원가 부담을 가중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쪽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모조리 다 지금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뭐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뭐 고영, TSE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다 힘을 못 냈는데 뭐 그것도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힘을 못 내고 떨어지니까 당연히 지수 관련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복합적이 돼가지고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 수익 나신 분들은 얘는 이미 벌써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차익 실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은 조정을 조금 깊게 받을 수도 있어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할 거면은 뭐 11만 원이나 그 이하에서 노리셔야지 지금은 최근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자리고 이거 거의 신고점까지 있는 종목이니까 역사상 거의 신고점에 그 준하는 종목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이미 바닥에서 많이 빠진 애들도 빠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거는 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 리뷰인데 오랜만에 주석엔지능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올라갑니다. 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신텍도 올라가고 이게 무슨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도 아니고 이것도 반도체, OLED 이쪽 섹터에 있는데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걸 또 보면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시장이 폭락이 나올 거면 이게 벌써 급락이 나왔을 텐데 이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냥 지금 이슈에 잠깐 흔들렸다가 시장은 다시 지지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또
희망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박스권 여기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두성엔지니어리지 신택이라는 종목이 아직은 버텨주고 있으니 아직은 손절보다는 그래서 보유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두성엔지니어링은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이미 저는 팟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는 게 조금 이상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은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오늘 아무래도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70점 미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70점 미 애매해요. 여전히 시장이. 그리고 섹터는 에너지 관련주 85점 우 아무래도 계속 이 이슈가 계속될 것 같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순환하는 특히 유가가 계속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100가 넘어가게 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움직이면은 또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 보여서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정말로 전면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큰 지수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하방으로 지지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소 좀 애매한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이런 악재 또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 네 글자 보내주셔서 이정수 위원님의 계속적인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수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러시아 침공 소식에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시장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60%, 코스닥이 3.32% 하락하면서 마쳤는데요.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내일까지 또 지켜봐야 되겠죠. 간밤에 미 증시, 유럽 증시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